순금 언니의 한 며칠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불쌍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꽃동산으로 가서 개밥이 되었습니다. 영희의 옆자리에 누워있던 언니의 이름은 순금이었습니다. 일도 잘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를 보내고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하루는 순금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힘들어하지 마.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영희를 먼저 데려갔을 뿐이야. 그러니 기운내. 그 말을 듣자니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자체가 고마웠습니다. 마구 하소연하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 등을 두드리며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복수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집결소에서 갈라진 두 아이만 생각하면 꼭 살아서 나가 두 아이와 함께 북한을 탈출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두 아이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던 그녀는 3살짜리 딸과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비록 꽁안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중국은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입고 했던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단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옷도 남들이 안 입고 버리는 옷을 입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영양실조로 여의었던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천국 같은 생활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에 의해 북송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함경북도 원성으로 북송되어 온 보이부, 원성 단련대에 거쳐 청진 더 집결소에서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나 또한 보이부, 단련대, 더 집결소를 거쳐와서 그곳이 어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이유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그 경유를 제대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부에서 각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바른대로 말할 때까지 고문을 했습니다. 단련대에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청진 집결소를 또 어떠했던가. 갓난 아이를 2시간 동안이나 엎어놓고 숨을 거두게 하던 피도 눈물도 없던 곳. 나에게 내가 걸어온 북송의 길은 그러했습니다. 그녀도 그 험난한 북송의 길을 두 아이와 함께 거쳐왔던 것입니다. 집도 남편도 없이 두 아이만 데리고 있던 그녀는 아이들과도 끝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순금 언니는 살던 곳의 안전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녀는 중산교양소로 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727 상무로 가게 된 것입니다. 727 상무는 부모 없이 갈 것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안 주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혹독하게 짜인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탈출에서는 시장에서 비로 먹기도 하고 땅에 있는 음식물들을 주워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순금 언니에게서 강제로 떼어낸 두 아들은 그런 727 상무로 보내졌고 그녀는 이곳 교양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이야기하는 내내 소리 없이 쭈르륵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꼭 살아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신은 반드시 살아나가서 아이들을 만나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언니를 보며 나도 기운을 냈습니다. 겨울이라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은 별로  가만히와 새끼 꼬는 일로 거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마니와 새끼고기는 개인별로 할당량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양을 제대로 다 해내려면 손동작이 매우 빨라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다 하지 못하면 밥을 굶어야 해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했습니다. 가마니와 새끼를 꼬아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그 일에 많이 서툴렀습니다. 언니는 그 일에 서툴렀던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영희를 보내고 쓸쓸했던 나에게 순금 언니는 더없이 위로가 돼주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니며 무엇이든 함께하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언니는 나를 그 친구에게 착한 동생이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순금 언니와 나이가 비슷했던 친구 언니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름과 달리 겨울이라 속옷을 입었고 씻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교양소 안에는 한국에 널리고 널린 그 흔한 샤워시설은커녕 물이 없어서 밤마다 돌아가며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쓰는 판이었습니다. 몸에 냄새가 나도 씻지도 못했고 추워서 서로에게 기대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서로 바싹 붙어 잠을 자곤 했습니다. 증산에는 바다가 있어서 여름에는 바다에 나가 조개를 잡아야 했습니다. 1인당 할당량이 있어서 민물이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과제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조개는 잡자마자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그 조개를 사러 오는 차가 있었는데 조개를 판매한 돈은 선생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잡으라고 하니 잡을 뿐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교양생들의 하루하루는 고달팠습니다. 며칠 있으면 퇴소하는 사람에게 몇 끼의 밥을 주는 대가로 옷 한 벌을 얻었습니다. 옷에 구멍이 나도 깨맬 바늘이 없어 밥 한 덩이를 주고 바늘을 빌려 기워 입곤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멀건 무시래기 국도 소금을 넣지 않아서 싱거울 대로 싱거웠습니다. 교양생 중에는 영양실조에 소금까지 먹지 못해 얼굴이 팅팅 부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교양생들은 밥보다도 소금을 더 찾았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금은 쥐약이어서 행여 소금이 있다고 해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금을 먹으면 얼굴이 붓고 손과 발이 더 붓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순이었습니다. 소금을 먹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먹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덩이 주고 소금 몇 알을 얻어서는 바로 입에 넣고 녹여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퉁퉁 붓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시체가 되어 꽃동산으로 가는 신세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교양소 안에서는 생명줄인 밥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은 누러만 갔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